자, 오늘 챕터 7 수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고체 지구에서 이제 넘어가서 유체 지구에서 수권, 물론 이후에 기권 얘기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고체 지구, 유체 지구 남은 건 뭘까요? 액체 지구. 이게 액체 지구죠. 유체 지구. 기권의 얘기까지 합해서 유체 지구로 불러요. 나머지 하나 생물 지구. 외권이겠죠. 아. 전체는. 신신가? 자, 수권하는데 지구상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어디 있다고요? 바다 해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심은 요 바닷물 해수로 관심 있어요. 그럼 남은 약 한 3% 정도, 담수. 약 한 3% 정도 되는 요게 담수라고 하는데요. 이 담수의 한 7할 이상은 빙하예요. 빙하. 모르서 오는지. 나머지 큰 부분은 이게 지하수예요. 근데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지하수라고요? 아니요. 강이나 호수. 호수의 물이 사람이 그나마 좀 이용하기 쉬운 물이죠. 정말 극히 적은 양이야 하겠습니다. 숫자를 외울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누가 더 양이 많은지에 대한 정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수가 제일 많겠고 그 다음에 빙하, 지하수, 그리고 강의 물입니다. 근데 왜 해수는 사용 못해요? 응? 해수는 왜 사용 못해요? 다시 보실래요? 이렇게 해수는 정화해서 하면 맞습니다. 되잖아요. 아 그래 그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수 이제 수권의 해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수의 담수화를 통해서 하는 거죠. 참고로 이걸 직접 마셔버리면요 우리가 오히려 더 목말라요. 나중에 상투 현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할 부분입니다. 우리 체의 농도보다 바닷물 농도가 더 진해요. 그래서 네. 우리 몸에 있는 물이 오히려 바닷물 쪽으로 빠져나가요. 갈증 난다고 바닷물 마시면 더 갈증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바닷물을 논에 가뭄이 들어서 바닷물을 부었다고요? 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갈라져. 예, 더 바짝 나르죠. 그래서 해수를 뭘로 바꿔야? 담수로 담수. 바꿔야 겨우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고요. 알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해수의 물리적인 특징과 과학적인 특징으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가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화학보다는. 네. 근데 화학적인 성질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적 성질 바로 염분입니다. 얼마나 짭니까 하는 거예요. 염분의 단위는 해수 1kg당 몇 g의 염류를 포함하고 있습니까를 통해서 퍼밀이라는 단위라든지 또는 PSU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평균 해수 염분은 35 퍼밀 또는 35 PSU 단위를 쓰고 있네요. 이게 평균입니다. 퍼센트 따지면 한 3.5% 되는 거예요. 사람 체액 농도는 대략 한 0.9% 정도 돼요. 사람 체액이 0.9%라고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라고 불러주는 것이 0.9%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식염수 그 뭐 눈에다가 저 뭡니까? 그거 되게 따뜻해. 예. 세척 아니야? 그러니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링에 맞을 때 생리식염수를 통해서 이제 공급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약물을 더 넣어준다든지 그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보다 해수 염분이 좀 더 높을 수도 또는 낮을 수도 있겠잖아요. 네. 어디가 평균보다 높겠습니까 하네요. 어차피 고염분과 저염분 둘 중 하나가 똑바로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염분이 될 수 있는 또는 저염분이 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비가 내리면 염분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지. 그럼 비가 내리고 옵니까? 낮아지겠죠. 그래서 강수량과 증발량을 비교해 봅니다. 고염분에 비해서 증발이 많이 된 거겠죠. 네. 강수하고 증발을 볼 때 강수량이 더 많으면 저염분이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뭐 염분이 높아지면 낮아지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극지방으로 하면 빙하가 얼기도 하고 이떤 빙하가 녹기도 합니다. 빙하라는 것은 물이 가는 것들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눈이 쌓여서 닫힌 것들이죠. 육지 빙하는 눈이 쌓인 거고요. 해양 빙하는 물이 얼은 거예요. 그렇다면 빙하가 만들어지는 것을 한자어로 결빙이라고 하거든요. 네. 빙하가 만들어지고 물만 얼어서 얼음이 만들어져요. 나머지 바닷물의 농도는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맞아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결빙 지역이면 염분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있던 빙하가 녹아버리면 해빙되는 지역이면 여기는 염분이 낮아지겠죠. 바닷물보다 당연히 강물은 염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하천수 이유비 들어오면 고염분 됩니까? 저염분 되겠습니다. 저염분. 그렇지. 그래서 하천수의 유입이 온다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가끔 사해와 같은 육지에 있는 육지 내부에 있는 그런 영호들이 있네요. 그죠? 그런 것들은 농도가 엄청 높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적도하면 열사의 사막이 생각이 날 수 있겠습니다만 적도, 저위도는요 비가 많이 내려요. 네. 그래서 적도 이런 쪽을 열대 우림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저위도와 고위도를 비교해보면 염분은 누가 더 높다? 고위도. 저위도하고 중위도, 중위도 보면 중위도가 더 높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중위도에 있는 게 우리나라잖아. 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름과 겨울 어느 쪽의 염도가 더 높을까요? 겨울. 겨울이 염도가 더 높죠. 네. 그래서 여름에 정말 엄청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비 더 많이 내려와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염분은 여름과 겨울을 비교할 때 겨울이 염분이 더 높다 하겠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동일 비도를 봤습니다. 서해안 쪽과 동해안 쪽 어느 쪽의 염분이 더 높을까요? 해안. 동해안이 더 높습니다. 서해안에 하천수 이유. 그렇죠. 서해 하천수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중국의 황하나 아, 네. 낙저 이런 것들이 엄청 오잖아요. 그래서 서해안은 염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요? 하천수 유입이 많아서요. 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남해안은 어떨까요? 남해 쪽은 이것보다 더 높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남해 쪽은 염도 높은 쿠르쉐유가 이렇게 아, 지나가기 네. 때문에 그래요. 되겠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은 염분이 높고 어느 지역은 염분이 낮은데요. 바닷물이라는 게 결국엔 다 하나로 섞이죠. 네. 심층순환이라 해서 몇천 년 걸리는 순환까지 해서 바닷물 전체적으로 계속 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염분이 좀 높고 어떤 데는 염분이 낮아도 그 구성하는 염류들의 구성 비율은 서로 같습니다. 염분 밀접 법칙이라는 것을 내요. 이해했어? 예.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20 PSU짜리 포밀짜리와 40 PSU 포밀짜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바닷물을 구성하는 염류들을 보면은 제일 많은 게 CL-가 제일 많고 그 다음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CL-가 예를 들어서 이 뭐 숫자 명함도 쓰겠습니다. 11 PSU만큼 있대. 그럼 40 PSU 이쪽 바닷물에 가면 CL-가 얼마 될까요? 22. 22. 너무 간단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아, 참 미치네. 공부 밀접 법칙 기억해 놓으십시오. 네. 아마 중학교 2학년 내신에 요 해수의 성질에 대해서 내신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특징 얘기합시다. 물리적인 특징은 아무래도 수온이 될 거죠. 수온.
오늘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로 한번 따져볼까 싶습니다. 수심에 따르니까 실상 이게 x축이에요. 우리가 기권 얘기할 때 이제 고도에 따른 하면 이게 역시 x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하면 요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진다 하더라도 수온이 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잘 섞이겠죠.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활발한 얘기를 혼합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쪽은 저위도일까요? 중위도일까요? 중위도가 그래서 혼합층이 두껍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층이네요. 수온, 약층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약이라는 것은 도약하다 할 때 약이에요. 도약하다.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을 수온 약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면 아래쪽은 심해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수온 약층은 표면과 수온 약층의 위쪽과 아래쪽을 생각해보면 위쪽은 수온이 높아요. 수온이 높은 것과 수온이 낮은 걸 보면 밀도를 보면 이쪽은 밀도가 작은 물이고요. 아래쪽은 밀도가 좀 더 큰 물이에요. 섞여 안 섞여? 잘 안 섞여요. 혼합층이 활발하게 섞인다면 수온 약층은 혼합이 잘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안정한 층이다는데 이렇게 안정화되다 보니까 혼합층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심해층과 섞여 안 섞여? 안 섞이게 만드는 물질과 에너지의 교류를 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수온약층이에요. 그래서 고래 같은 놈들이 안쪽에 있는 놈들을 들고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 반대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 고래가 굉장히 중요해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을 수온약층 막아주는데 고래가 직접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잘 섞였다 했잖아요. 빛제 계행해봤습니다. 온도계를 여러 개를 꽂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D 수심에 따른 이 정도 하면 수심 느낌 뭐죠? 네. A쪽은 수심 깊은 쪽, D쪽은 수심 상대적으로 얕은 쪽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이까지 할까? 그지? 이렇게 해놓으면 햇빛 쨍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면 수심에 따른 수온은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표층은 햇빛 잘 받으니까 상대 수온이 높고 아래쪽은 그렇지 못하겠네요. 이해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부채질을 살랑살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섞여서 그렇죠? 이쪽이 아래쪽까지는 뭐 내가 부채질이 강하지 못하면 아래쪽까지 진짜 안 섞여 있고 이쪽은 뭐 이런 정도로 섞일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는 게 되는데요. 혼합층은 뭐 때문에? 바람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혼합층이 잘 발달하다는 뜻은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바람의 세기는 저위도와 중위도를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바람이 강하다고? 중위도 쪽이 강해요. 그래서 중위도 쪽은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네요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바람이 강해서요 하겠다고요. 그럼 중위도 역시 우리나라 쪽이잖아요. 우리나라 쪽이죠. 우리나라 쪽은 언제 바람이 강할까요? 여름이요?
겨울이요? 겨울. 예, 겨울철 바람이 강하죠? 네. 여름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겨울철에 더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지 바람이 겨울철에 더 강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심해층은 위도에 상관없이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위도, 계절과 무관하게 심해층의 수온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2도 내외의 차가운 물로 계속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해했어? 네. 그래서 무관하게 일정한 수온이 됩니다. 그럼 표층 수온이 더 높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표층의 밀도가 더 작아지겠죠. 네. 이거의 밀도 똑같거든. 수온이 높아지면 수온약층의 기울기가 더 급해집니다. 맞게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수온약층의 발달 정도는 선생님이 많이 틀려 하는데요. 1번입니다. 2번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네요. 2번은 수온약층의 두께는 똑같은데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게 2번 할게요. 누가 수온약층이 더 잘 발달되는 케이스겠습니까? 2번이죠. 수심에 따른 수온의 그래프를 보는데 꺾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기울기가 급격한 게 2번이 더 잘 발달된 거예요. 네. 맞은 이해됐어? 네. 그러면 3번을 하겠습니다. 3번 어떻습니까 하면 이런 걸 3번이라고 할게요. 3번은 수온약층 두께가 더 얇아요. 맞은 이해됐어? 네. 3번은 2번에 비해서 수온약층의 발달이 더 잘 된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덜 된 케이스입니까? 더 잘 된 입니다. 왜죠? 기울기가 더. 기울기가 더 큰 겁니다. 급격해서? 아 이거 돌려봐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는 무조건 두꺼운 게 다 발달되지만 얇은 것도 더 발달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수온약층은 두꺼운 게 발달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울. 얇은 게 그래서 기울기가 급해야 되는데 이 기울기가 무슨 수심에 따른 기울기 수온의 변화 기울기 때문에 90도 꺾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어? 그래서 수온약층 오히려 얇은 쪽이 그렇게 얇으려면 표준 수온이 높은 쪽이 수온약층의 발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어? 네. 그러면 표층 수온이 높은 쪽은 저위도입니까? 중위도입니까? 당연히 저위도죠. 저위도 쪽 수온이 더 높죠. 네. 우리나라보다는 적도 이쪽에 수온이 더 높잖아. 네. 그잖아? 네. 여름철에야 우리나라 바닷물에 그냥 해수욕하러 들어가겠죠. 봄, 가을철에 들어가겠습니까? 겨울철에는요? 겨울철에 1박 2일팀이나 들어간 거죠. 그렇겠어요? 근데 이 한겨울에 좀 더 저위도로 적도 분초로 갑니다. 물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예, 발리 해사고 이런 데 가면 지금 여름 겨울철에 해수욕하러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괜찮겠어요? 실제로 내 아는 선생님은 수능 끝나고 나면 그냥 저 발리 해상하는 이런 쪽에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에 그 스킨 스쿠버 하면서 한 2달 살아요. 대박이다. 네, 수능 끝나고 나서 쌤하고 동갑내기인데 애는 없고 네, 결혼했는데 남편하고 그냥 발리에서 그렇게 2달씩 살아요. 이해했어? 네. 그래서 중위도 지방은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된 중위도의 그림을 그립니다. 저위도는 어떻습니까? 하면 표층수온이 높아요. 근데 바람이 강하게 안 불어. 얇은. 수온약층 얇게 잘 발달되어 있는 이게 저위도 지방입니다. 반면 고위도 지방은 어떻습니까? 하면 위나 아래나 다 차가워요. 다 심해층이에요. 고위도 지방은. 되겠니? 네. 정리해라.
이 수온을 우리나라에다가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서해안하고 동해안을 비교해 볼까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서해안과 동해안의 염분을 비교해 봤잖아요. 수온을 비교해 볼까 하겠습니다. 서해안 수온이 높을까요? 동해안 수온이 높을까요? 하는데 이게 계절별로 달라요? 이게 달라요. 겨울철에는 서해안 수온이 더 낮아요. 근데 여름이 되면 서해안 수온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서해안이 서해안이 수심이 얕아요. 육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겨울에 더 차가웠다가 여름에 더 뜨거워. 더 뜨거운 거예요. 최악이군. 저희는 습도가 낮아 근데. 이해됐어요? 네. 물론 남해 수도는 더 더 높죠. 더 저위도고 또 아까 말했던 따뜻한 쿨쉐이가 올라오는 거니까. 남해안은 어쨌든 더 높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남해안을 묻는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같은 위도의 동서해안을 물어요 하니까. 이해됐어? 네. 재밌게도 동해안의 등수온선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위도 올라갈수록 더 찬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태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등수온선. 등 앞선이 뭡니까 하면 기압이 같은 데를 연결한 거잖아. 등고선 높이가 같은 데를 연결한 거잖아. 등수온선 수온이 같은 데를 연결하면 얘는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등수온선이 위도와 나란한 경향을 보여요. 뭐 때문에? 이건 태양이기 때문에. 근데요 서해안은 안 그래요. 서해안은 등수온선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해안선과 나란해요. 누구 영향을 많이 받아?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재밌게도 염분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염분은 이렇게 그렸잖아. 서해안 이렇게 그리는데 육지에서 멀어지면 염분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육지에 가까운 쪽은 바닷물이 민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알지 알겠어?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비가 있어 없어? 없죠. 왜요? 둘리가 왔을 때는 있으면 이 있을. 광명평은 엄청나죠. 둘리 알프스 외가 비가 불어. 예. 둘리 데리고 와요. 근데 이 빙하가 이제 뭐 그래 뭐 관광 상황으로도 빙하가 되죠. 그 노르웨이 이런 쪽에 보면 뭐 피오르드 이런 거 빙하 풀구한 그런 나머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빙하가 관광 상황으로 이용되는 것들도 많고 합니다. 근데요 빙하가 이제 과학적 연구 자료로도 쓰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서페이드 12 이건 중학교 내용은 아니고요. 3F 정도 올라가야 나오는 것들입니다. 빙하란 게 눈이 다져져서 만든 겁니다. 눈 쌓이면 그 안에 당장의 공기가 그 눈층에 있습니다. 이해됐어? 네. 그게 다져졌다는 것은 옛날의 공기가 그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옛날의 공기를 분석해 보면 그때 당시의 고기후, 옛날 기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가 있거든 하겠습니다. 빙하를 구성한 물의 구성 원소, 물이야 그 수소와 산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산소라는 게 동위원소 일반적으로 산소 16짜리에 대비 산소 18, 극히 적은 산소 18의 양을 비교해가지고 옛날 추웠냐, 더웠냐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뭐 화산재가 있었습니까? 화산가스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옛날 고기후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내용으로 삼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봐야 몇 달 뒤에 다시 한 번 더 할 기회가 올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페이지 114쪽 수권의 구성 뭐 수권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도구적인 내용이죠. 빙하의 형성 과정, 빙하의 뭐 이용한 염분, 해수의 성질로서 염분,
화학적 성질입니다. 그지? 그래서 염분이 어떻게 해야 높은지 낮은지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 나오겠고 우리나라 주변의 바닷물이 염분이 어때요 하는 비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의 표층 수온에 대한 정보들도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직에 대한 수온 분포. 그래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별로 어느 쪽이 더 발달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좀 많이 외워야 되죠. 어쩔 수 없죠. 괜찮습니까? 선생님 예. 114쪽 왼쪽 아래 우리나라 수정을 이용해 손실량이 있는데 왜 손실되는 거예요? 손실량은 증발산이라는 의미를 쓰거든요. 증산작용, 증발작용. 호수에다가 물 담아놨어요. 댐에다 물 담았어요. 증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일어나죠. 그건 내가 쓴 거야? 아니죠. 손실됐죠. 아. 네가 네 돈을 지폐로 여기에 100만 원을 올려놨어. 만원짜리 100개 올려놨어. 바람이 확 불었네? 손실. 만원짜리 2장이 날아갔어. 이게 뭐야? 너희 손에 손실 아니야. 그치? 선생님 증발이 42%. 증발 플러스 증산. 증산작용 여러분이 알 겁니다. 뭐죠? 네. 나무 잎이 물을 내보내는. 그래서 증발산량이라는 이름을 쓴대요. 믿으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이 그만큼 날아가 버렸다 하는 거예요. 손실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갖다 되겠어요? 네. 그리고 바다로 유실 바다로 나가버렸어. 날라가. 그지? 날라버리네. 바다로 유실되는데 이제 여름에 유실되는 게 많겠어요. 여름에 제가 나머지 계절에 유실되는 양이 많겠어요. 여름에 한 방에 그죠? 집중호우 확 내리면서 바다로 유실되는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하천수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댐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이 이용하는 것들 뭐 농사에 쓰였어요, 뭐 생활하수에 쓰였어요, 생활용수에 쓰였어요, 또는 뭐 공업용수에 쓰였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짜잘짜잘한 거 역시 보충적인 것들 다 읽어보시고 이제 문제풀이하면 되겠는데요. 개념함지기, 유형익히기, 시력 파트 순차적으로 하십시오. 중간중간에 질문 받을 시간 가지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어.